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11번째 문장입니다. 질문이 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용 1장을 보면 군자의 감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군자는 중화가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2번. 군자는 평소에는 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3번. 군자는 감정이 일어날 때에는 화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4번. 군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소인이라고 합니다. 자, 소인들은 평소의 감정 상태가 어떻다는 말인가요? 5번. 소인들은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떠하다는 말인가요? 자, 6번.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감정은 평소에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평소에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나요? 7번. 감정이 일어나야 할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주어진 상황에 적당하게 감정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부족하거나 넘치나요? 자, 8번. 공자는 중과 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나요? 네, 이렇게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10번 우리가 문제에서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하는 것과 그리고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지정의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경지가 어떠한지 또 나의 공부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오늘 211번 질문에서는 이제 지정의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어느 것을 먼저 다룰까 하다가 그 감성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먼저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공자님 가르침이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기 때문에 또 이 치중화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그러한 어떤 그 깨달은 분들의 어떤 감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중용 1장에 이제 이 중용 1장에서 다 발췌를 한 건데요. 자, 중용 1장의 이제 중반부에 가면 군자의 이 감정 상태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희노애락 지미발 위지중 발익의 중절 위지화요 중야자는 천하지 대보냐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라 치중화면 천지유연 만물유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서 살펴볼 수 있게끔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용 1장을 보면 군자의 감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군자는 중화가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문장 중에 치중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룰 치자, 그리고 가운데 중자, 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치중화면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이제 이 문장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화가 이루어졌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것을 총론적인 의미에서 1번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번, 3번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군자는 평소에는 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히로에락 지미발 위지중이요. 히로에락이 아직 발하여지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일컫는다라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중한 상태. 영어로 옮겨서 보면 이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이제 그 옮길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고요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 자극이 없어서 내가 감정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평소에는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것을 이제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군자는 감정이 일어날 때에는 화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면 발이계 중절 위지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하여지되 모든 것이 그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화라고 일컫는다 이런 뜻입니다. 감정이 이제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자극이 주어져서 감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희로애락, 애오욕, 칠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상황에 적정하게 알맞게 감정이 발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화다라고 합니다. 하모니라고 영어로는 쓸 수가 있겠는데요. 자, 군자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 주어진 상황에 비해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딱 맞는 만큼 적절하게 감정이 발하여진다. 이것이 바로 화다라는 뜻입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자, 군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소인이라고 합니다. 소인들은 평소에 감정 상태가 어떻다는 말인가요? 자, 군자와 반대되는 게 이제 소인입니다. 중용 2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자, 군자는 중용하고 소인은 반중용 하느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군자 중용이요, 소인 반중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중용을 하는데 소인은 그 중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죠. 자, 군자의 반대 개념이 소인입니다. 자, 그러면 소인은 평소에 어떻다라는 것인가? 외부적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자, 군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안정된 그런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소인은 어떤가? 소인은 외부적 자극이 없어도 자기 내부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 감정이 자꾸 들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이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인의 감정 상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군자는 이제 치중화하니까 치중화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 소인은 치중화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군자와 반대되는 상태가 소인의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답이 가능한 거죠. 5번 질문입니다. 자, 소인들은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떠하다는 말인가요? 자, 군자는 주어진 상황에 더도 덜도 말고 딱 맞는 만큼의 감정이 발하여집니다. 자, 그러면 소인들은 어떻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자, 소인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감정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거나 또는 너무 적게 일어나서 그 상황에 맞지 않은 그런 어색한 그런 생뚱맞은 어떤 그런 감정 상태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겠지요. 네, 6번 질문입니다. 자,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감정은 평소에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평소에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조울증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그 증세를 알고 있는데요. 쉽게 기분이 올라갔다가 또 쉽게 기분이 우울해지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 이게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아니면 평소에 너무 또 이렇게 그 조증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오버되어 있는 그런 항상 그런 상태이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침울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스스로 나의 어떤 상태를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죠. 평소에 외부적인 자극이 없는 그런 상황, 평소에 나의 감정 상태가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상태에서도 혼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불안, 초조, 염려, 긴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휩싸여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 내가 정말 안정되어 있고 고요한 어떤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경지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뭔가 나에게 그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다라는 걸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겠지요. 7번입니다. 자, 감정이 일어나야 할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주어진 상황에 적당하게 감정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부족하거나 넘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스로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데 굉장히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기뻐해야 되는데 전혀 그 기쁨이 올라오지를 않는다거나, 또는 기쁜 소식이 주어졌는데 너무 과하게 기뻐하지는 않는가, 또는 어떤 슬픈 소식을 받았을 때 너무 슬퍼하거나 또는 너무 슬퍼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어떤지는 잘 몰라도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저 사람 좀 오버하는데, 아니면 저렇게 그 무감각하지?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은 제대로 평가를 못해도 남에 대해서는 칼처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거나 넘친다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나는 어떤가, 정작 나는 어떤가, 그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감정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너무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걸 스스로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적당하게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오르신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부족하거나 넘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뭔가 아직은 공부가 더 필요한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8번. 공자는 중과 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중용 중반부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치중화면 천지위연 만물 유건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자, 중과 화가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치중하면 천지위언 만물 유건이라. 자, 어떤 사람이 그 중과 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 돌변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화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과 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가장 무엇보다도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오버해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감정이 적게, 부족하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주변 상황, 인식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중과 화가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이 이야기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본질을 직시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물구나무를 서고 있어서 하늘과 땅은 제자리에 있지만 내가 물구나무를 서다 보니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옆으로 삐딱하게 서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좀 삐뚤리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군자가 됨으로써 이 하늘과 땅, 내가 제대로 똑바로 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서 있는, 하늘과 땅이 제자리로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자께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8번 공자는 중과 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나요? 하늘과 땅이 기울어졌거나 뒤집어졌던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자, 내 주변의 모든 만물이 제대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과 화를 이루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긴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주변 사람들도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바로 그렇게 중과 화가 일어나면 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데, 그것을 공자는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8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살펴봤습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공자는 치중화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중이란 희노애락 지미발의 상태이고, 화는 발익에 중절한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이루게 되면 천지위원 만물유건하게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211번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